그럼 먼저 인체 계측 자료의 응용 원칙 먼저 보도록 할게요. 해당 부분은 필기에서도 많이 출제되지만 실기에서도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극단치 설계란 무엇이냐 하면 극단에 속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계할 시에 많은 사람을 수용 가능하게끔 하는 것이 극단치 설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치 설계는 최대 치수 또는 최소 치수를 기준으로 설계하게 되는데 최대 치수는 대부분 90, 95, 99%를 기준으로 하는데 흔히 95%나 5%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대일 경우의 예로는 울타리의 높이를 설정할 때, 그 다음은 출입문의 높이를 설정할 때는 최대치를 기준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울타리 높이나 출입문 높이는 사람의 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최대치를 설정한다 생각해주면 되고, 이때 최소치의 예로서는 선반의 높이, 그 다음에 조정장치의 조정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소에 맞추지 않게 되면 키가 작거나 팔이 상대적으로 짧은 사람들은 해당 부분을 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 다음 추가적으로 최소 부분에서는 버스 손잡이나 기차 전철 등의 손잡이도 이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조절 범위에 관한 것입니다. 조절 범위는 무엇이냐면 여러 사람에 맞도록 설계하는 것으로 통상 5에서 95% 타일까지 맞추고 그 다음에 90%의 범위를 수용 대상으로 설계하는 것을 조절 범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것은 침대, 의자, 높낮이 조절, 자동차 운전석 위치 조절 등이 있다는 것을 체크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평균치 기준으로 설계하는 것인데 이는 무엇이냐면 조절식으로 하기 곤란할 경우에 평균치를 기준으로 설계하게 됩니다. 이에 예로서는 은행의 창구 높이와 그 다음에 슈퍼를 가서 계산대를 보게 되면 모두 같은 높이가 나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면 다음 중 은행 창구나 슈퍼마켓의 계산대에 적용하기 가장 적합한 인체 측정 자료의 응용 원칙은 무엇인가? 일단 평균치 설계가 정답이 되겠고 극단치 설계나 조절 범위는 이에 해당되지 않지만 인체 계측 자료의 응용 원칙에는 해당되는 것이므로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외우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인체의 생리적 활동 척도입니다. 해당 부분은 가볍게 읽고 이런 식으로 풀 수 있구나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 이때 흡기 부분에 탄소는 21%, 그 다음에 질소는 79%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무슨 퍼센트냐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 농도와 질소 농도를 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것, 아르곤이나 기타 물질들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표적으로 질소와 산소만 있다고 생각해서 산소는 21%, 질소는 79% 있다고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출제되기 때문에 밑에 있는 공식 또한 밑줄 쳐서 암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산소 소비량 부분도 밑줄 치고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그럼 우측에 있는 기출문제는 직접 한번 해설을 통해서 풀어보신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오픈 채팅방 혹은 카페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되고 그 다음은 양립성입니다. 양립성은 제가 앞에서 많이 설명드렸다시피 필기에서도 중요하고 실기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립성이란 무엇이냐면 자극과 반응의 관계가 인간의 기대와 모순되지 않는 성질을 뜻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적 양립성입니다. 먼저 개념적 양립성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에 대한 인간이 가지는 개념적 현상의 양립성으로서 오른쪽에 양립성에 관한 예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접하는 정수기를 봤을 때 정수기의 빨간색은 온수로 설정하게 되고 파란색은 냉수로 설정하게 된다는 것이 개념적 양립성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공간적 양립성도 내용을 보는 것보다 우측의 예로 보는 게 정말 좋습니다. 가스레인지를 켤 때 오른쪽 화구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버튼을, 왼쪽 화구는 왼쪽 버튼을 사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운동의 양립성은 말 그대로 운동에 관한 것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때 혹은 자전거를 운전할 때 오른쪽으로 돌리게 되면 이 자전거 혹은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운동의 양립성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양식의 양립성은 시각적으로 제시된 정보는 손으로 반응하고 소리로 제시된 정보는 말로 반응하는 것이 양식의 양립성이다 정도 체크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넘어가서 신체 역학 부분입니다. 신체 부위의 운동인데 이 부분은 가볍게 읽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필기에서는 가끔 출제되긴 하는데 굴곡은 관절의 각도가 감소, 그 다음에 신전은 관절의 각도가 증가하는 것. 이게 한글로 봤을 때는 좀 어려운데 뒤에 있는 영어 부분을 좀 알 수 있다면 보다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하향일 때는 아래, 상향일 때는 위, 그 다음에 내전일 때는 몸 중심선으로 향하는 것, 그 다음에 외전일 경우에는 중심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래서 글씨를 봤을 때도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읽게 되면 그대로 문제에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되는 것이에요. 휴식 시간 산출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해당 부분도 마찬가지로 실기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필기에서도 중요하지만 실기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휴식 시간을 구하는 공식은 반드시 암기해 주도록 합니다. 휴식 시간 R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2-1.5. 이때 2는 무엇이냐면 특정 작업 시 평균 에너지 소비량, 그리고 분자에는 60, 괄호 2-5를 통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공식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고 시험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측에 있는 기출문제가 나와 있는데 이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런 식으로 대입해서 풀면 되는 것이구나 체크를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오픈 채팅방이나 나합격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산 문제가 은근히 많이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이 계산 문제를 버리지 말고 계속 가져가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기에서도 출제되기 때문이죠. 또한 자신만의 계산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계산기가 허용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계산기가 허용되는지 체크한 다음에 그 계산기를 구입하셔서 계속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작업 공간 및 작업 자세에서 부품 배치의 원칙 부분 체크하고 암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앞글자를 따서 암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암기해 보도록 할게요. 배치를 해주는 기사는 계급이 중사다. 그래서 부품 배치의 원칙으로는 첫 번째, 기능별 배치의 원칙, 그 다음에 사는 사용 빈도의 원칙, 그 다음에 중은 중요성의 원칙, 그 다음 마지막은 사용 순서의 원칙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암기해서 실기까지 대비해 주시면 되겠죠. 이것도 실기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꼭 암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개념 중 하나였습니다. 자, 해당 부분은 가볍게 읽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체크를 해주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동작경제의 원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경제의 원칙은 정말 중요한데 필기에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동작경제의 원칙으로는 첫 번째 신체 사용의 원칙, 그 다음에 작업장 배열에 관한 원칙,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공구 및 설비의 설계에 관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도 반드시 암기해 주셔야 되고, 그 중에서도 신체 사용에 관한 원칙에 대한 것도 암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동작능 활용의 원칙, 두 번째 작업량 절약의 원칙, 세 번째 동작 개선의 원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측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동작경제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작경제이기 때문에 신체 사용에 대한 원칙은 정말 중요하고, 두 번째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도 정말 중요합니다. 작업장 배치에 관한 원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게 되면 모든 공구 및 재료는 정 위치에 배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낙하식 운반법을 사용하며 재료와 공구들은 자기 위치에 있도록 합니다. 만약에 망치나 스패너 같은 걸 사용했으면 제자리에 둬야지 그것을 바닥에 놓거나 다른 위에 올려놨을 경우에 재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무조건 원래 있던 자리에 놓도록 합니다. 또한 작업의 효율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보기가 되겠고, 3번 사용자 요구 조건에 관한 원칙. 사용자 요구 조건까지 다 맞추게 된다면 더 어지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3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것 중 중요한 거 체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간 계측 자료의 응용 원칙은 총 3가지로 볼 수 있겠고, 첫 번째, 극단치 설계는 최대치와 최소치로서 일반적으로 최대는 울타리, 최소는 선반이 된다 체크해주면 되겠고, 조절 범위는 5에서 95%의 범위로 구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평균치 설계가 있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립성에는 총 4가지가 있다 볼 수가 있겠고, 첫 번째 개념적, 두 번째 공간적, 세 번째 운동 양립성, 네 번째 양심 양립성이 있다 정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휴식 시간 산출 공식 정말 중요하죠. 자, 그래서 해당 공식은 반드시 외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품 배치의 원칙은 총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봤죠. 배치를 해주는 기사는 중사다 이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자, 그래서 부품 배치의 원칙에는 기능별 배치의 원칙이 있겠고, 그 다음에 기사라고 했기 때문에 이때 사는 보다 사용 순서의 원칙이 되고, 중은 중요성의 원칙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용 빈도의 원칙이 있다. 그래서 총 4가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